혹시 눈에 띄는 노력도 없이 어떤 여성들은 남성의 관심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왜 어떤 여성의 말은 남성의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그가 귀 기울이고 변하고 그녀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반면, 다른 여성의 말은 하찮은 소음처럼 그냥 흘러가 버릴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온 힘을 쏟으며 소통 기술을 배우고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여성들이 결국 지치고 존재감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그저 자신의 분위기만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의 조용한 존재감만으로도 남성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외모도, 잡담을 잘하는 능력도,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만을 약속하는 교묘한 기술도 아닙니다. 이런 피상적인 요령들은 그저 표면에 있는 작은 물결에 불과하죠. 비밀은 훨씬 더 깊고 거의 보이지 않는 현실의 층, 두 개의 정신, 두 무의식의 세계가 만나는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칼 융이 평생 탐구했던 영역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비로운 끌림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는 우리가 호감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쓰는 대부분의 노력이 단지 소란에 불과하며 타인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끌림은 상징, 원형, 그리고 에너지의 차원에서 태어납니다. 띨은 남성의 정신이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 보여도 특정한 여성적 표현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여성적 표현들은 그의 논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 그의 영혼, 그리고 그 자신조차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자아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남성의 영혼 아래 존재하는 이 내면의 여성적 존재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행동이 그의 아니마와 공명할 때 일종의 최면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단순히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흡수합니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꺼지고 깊고 거의 신비로운 끌림이 켜집니다. 이것은 의지를 빼앗는 최면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최면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게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쓸 수 있는 가면이 아니라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여성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남성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심리는 나침반처럼 진정한 힘의 원천을 존중하며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6가지 행동, 즉 여자의 본질이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법처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6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서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향한 초대이며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고 존재만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여성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의 시선에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면 당신이 늘 꿈꿔왔던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힘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힘입니다. 별표 1막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곁에 머무는 예술 별표. 2개의 빛이 있는 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주위 모든 것을 집요하게 비추며 나를 봐.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밝고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 빛은 거칠어서 깊은 그림자를 만들고 당신은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꾸준히 타오르는 촛불로 따뜻하고 차분한 빛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고 편안함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빛을 더 신뢰할까요? 어떤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할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립입니다. 욤은 이것을 자아, 즉 인격의 내면 핵심이 외부의 존재 확인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 근처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필요함의 신호를 내뿜습니다. 그들의 침묵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인정을 구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조용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있나요?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흥미로운 존재인가요? 이런 여성의 내면 북백은 불안의 소용돌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조용하지? 화가 난 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말을 해서 이 긴장감을 깨야 할까? 이 미묘한 불안의 진동은 남성의 심리에 즉각적으로 읽혀지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멀어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왜일까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불안을 달래주며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동반자가 아니라 감정의 기부자로 변하게 되고 이는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혐오한 존재감을 익힌 여성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같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아니나 자신의 관심사로 향합니다. 그녀는 그가 채워야 할 공허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이미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독백은 평온합니다. 그녀는 책의 줄거리에 몰두하거나 없던 생각을 곱씹거나 혹은 단순히 조용한 순간을 즐깁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지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욤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의존적인 사람의 역할을 혹은 반대로 과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행복과 혐오는 그가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최면이 시작됩니다. 여성의 불안과 기대가 항상 배경에 깔려있는 것에 익숙한 남성의 심리는 갑자기 공허가 아닌 존엄으로 가득 찬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이 침묵은 신비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의무감을 느끼는 대신 그는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압박감 대신 그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의 공간에서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와 대화하고 그녀를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섬은 돌봐야 할 아이나 파트너 안의 공허를 채우려는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등하고 자립적인 영혼을 찾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은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세계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완전해요.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당신이 참여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에게서 책임의 짐을 덜어주고 그를 빚진 사람이 아닌 자유로운 탐험가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차분하고 자립적으로 만드는 그녀의 신비로운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에서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습해서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기반을 찾은 결과입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관심사를 찾고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며 자존감이 더 이상 타인의 관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이 상태는 그녀의 두 번째 천성이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라 답이 되며 그 답은 남자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 역설 속에 조용한 마법의 첫 번째 말이 숨어 있습니다. 별표. 두 번째 막.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 타이틀. 융이 가르쳤듯이 모든 남자 안에는 영웅, 기사,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의 그림자는 그가 내면에 억누르는 모든 것, 즉 두려움, 불안, 분노, 약점, 비이성적인 충동의 저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남자는 특히 자신의 그림자를 여자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가받거나 거절당할까 혹은 더 나아가 이 약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남자의 그림자가 드러났을 때 전형적인 여성의 반응은 두려움, 판단, 혹은 즉각적으로 그를 고치려는 시도입니다. 그가 직장에서 실패를 겪고 집에 들어와 침울하고 내성적으로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말해봐 라며 캐묻거나 내가 말이 없으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며 서운해하거나 그의 감정을 무시하며 그를 구해주려 듭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이 모든 반응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의 그림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제발 다시 강하고 편리한 사람이 되어줘. 내 아픔이 나를 불편하게 해. 이런 반응들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더 깊이 숨기게 만들고 자신과 그녀 사이에 벽을 쌓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최면의 기술을 가진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도 판단하지도 고치려고 들지도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심리적 성숙의 행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그의 어두운 기분을 본 이런 여성은 불안한 질문으로 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차 한 잔을 놓아주거나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며 힘든 시간인 것 같아.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한 뒤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폭풍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폭풍이고 그녀의 역할은 등대가 되는 것이지 폭풍에 침몰하는 또 다른 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남성의 심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어두운 면이 밀려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쁜 기분에 무너지지 않고 그의 침묵에 당황하지 않으며 그의 약함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 여자는 그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제 융은 온전함, 즉 개성화로 가는 길이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이 길을 가는데 안내자가 됩니다. 그녀는 바로 그 아니마가 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롭고 포용적인 영혼의 부분,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그의 내면의 혼란에 대한 반응은 마치 최면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뿌리 깊은 두려움의 패턴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판을 예상하지만 받아들임을 받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기대하지만 침묵을 마주합니다. 그는 방어할 준비를 하지만 눈앞에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라면 그는 24시간 내내 무적의 영웅이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치고 의심하고 심지어 약해질 수도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진짜로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깊고 끊을 수 없는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의 심리치료사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엄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를 견디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녀의 능력은 그의 눈에 그녀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치유하는 힘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과 무의식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갑옷을 벗고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녀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 연결은 열정보다 더 깊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그녀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결심, 나는 당신의 모든 어둠을 보고도 두렵지 않아요 에서 시작됩니다. 산막, 그녀의 내면의 점원을 지키다. 두 채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한 집은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둘러보고 만지고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집에는 비밀도 개인적인 공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아름답지만 견고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울타리 너머에는 잘 가꿔진 신비로운 점원이 보이고 그 안에는 희귀한 꽃들과 조용한 구석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집이 더 많은 존경과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 이미지는 세 번째 최면적 행위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내면 세계, 비밀의 점원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발걸음,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흔한 시대에 자신만의 영역을 남의 시선으로부터 닫아두는 여성은 가장 드물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내면의 점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만의 지적 세계입니다. 그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책들, 그녀를 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는 개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영적 실천, 명상이든 기도든 아니면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든 모두 그녀만의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조용히 갖고 온 그녀만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과 꿈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역시 그 내용은 그들만의 신성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이 첫 데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서둘러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며 남자가 일부만 들어올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신비로운 척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건강한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하나로 합치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공개하는 여성은 깊이를 잃게 됩니다. 그녀는 평면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마치 열린 책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내면의 정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남성의 심리에 저항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남성의 영혼 속 신비와 깊이, 탐험을 갈망하는 아니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탐험가이자 발견가입니다. 남자가 한 여성이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세계가 완전히 자신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의 내면의 건강한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는 그녀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묵함, 적절한 순간에 화제를 바꾸는 능력,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조용히 거절하며 그건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네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라고 말하는 태도는 그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점들이 그의 눈에 그녀의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소중한 원고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은 벽이 아니라 더 섬세하고 깊은 관계로의 초대가 됩니다. 최면에 빠지게 하는 효과는 그녀가 이런 신비로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풍부한 내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데와 산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풍요로운 자원입니다.
그녀는 그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잃을 수 없는 무언가를 항상 자신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말 없이도 전달되며 어떤 최음제보다도 강력하게 남자에게 작용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와 함께하려면 자신도 더 깊고 더 흥미롭고 그녀의 신비로운 점원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막, 몸의 기쁨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기. 융이 가르쳤듯이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리적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은 우리의 무의식이 담긴 그릇이자 감정과 본능의 지도를 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통제하고 평가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여성은 날씬하고 판판하며 젊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이상을 향한 경쟁은 그녀를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의 몸에 존재하는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기쁨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남성에게 최면과도 같은 효과를 주는 네 번째 행위는 여성이 성적이거나 평가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몸의 기쁨을 경험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체적 감각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는 연습된 보여주기식의 성적 매력과 진짜로 살아 숨쉬는 감각적 매력 사이의 대조입니다. 어떤 여성은 딸기를 들고 카메라 앞에서 유혹적으로 보이려고 포즈를 취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저 딸기를 먹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을 감고 기쁨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눈에 띄게 기뻐하며 눈을 감고 얼굴을 따스한 햇살에 내미는 모습,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부드럽게 기쁨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혼자 춤을 추는 모습, 어색하지만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만 춤추는 모습, 우아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온몸으로 머리를 뒤로 젖히며 웃는 모습, 아침에 침대에서 고양이처럼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그녀는 어떤 역할을 연기하거나 포즈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몸,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마음과 몸, 이성과 본능 사이의 단절이 현대 문명의 주요한 변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이 연결을 회복한 여성은 살아있는 원초적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정신에 신선한 공기처럼 작용합니다. 경직된 사회적 틀과 경쟁, 통제의 세계에 사는 남성은 자신의 앞에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히 드러내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억제되지 않은 기쁨은 삶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그저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의 억눌린 그림자 부분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녀의 신체적 기쁨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인생이 단지 목표와 성취만이 아니라 맛과 냄새, 촉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의 최면은 바로 그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 자신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서 그 역시 무의식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진짜 자신이 되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녀로부터 이 단순한 기쁨을 배웁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녀가 자신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남성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성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있는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 조용한 수용의 보장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석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화신, 즉 즉흥적이고 즐겁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타이틀, 오막, 그녀의 힘을 차분하게 명명하다. 타이틀, 융에 따르면
모든 여성 안에는 그녀의 남성적 부분인 아니무스가 존재합니다. 아니무스는 물리, 구조, 행동,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여성들은 종종 아니무스를 억누르며 무력한 희생자 역할을 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지나치게 드러내어 치마를 입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이 두 극단은 모두 극단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주며 이는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5번째 최면의 행위는 여성의 건강한 아니무스를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고도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히스테리 없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오랜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불평 없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전사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힘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집어넣은 뒤 자연스러운 여성성으로 돌아가는 도구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식당에서 웨이터가 그녀에게 잘못된 음식을 가져다주고 무례하게 굽니다. 한 여성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있고 그 후 저녁 내내 파트너에게 토라집니다. 또 다른 여성은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제대로 다루는 여성은 침착하고 단호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니저를 불러 문제를 말하고 소란 없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녀는 상대를 망신두려 하지 않고 단지 정의를 바로잡을 뿐입니다. 이 순간 남자는 무엇을 볼까요? 그는 공격성도 약함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통제된 힘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즉시 달려가서 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성을 봅니다. 이것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존경심을 자아냅니다. 최면적인 효과는 그녀가 남성과 경쟁하거나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완전한 성인 인격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바람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꽃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융은 개성화 과정을 우리 성격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여전이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한 여성은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을 깃발처럼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펑크난 타이어를 스스로 교체할 때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논쟁 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옹호할 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채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순간에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남성은 그녀의 힘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한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지배가 아닌 자신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깊은 안정감과 존경심을 줍니다. 그는 이 여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동맹자이자 함께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런 차분한 힘의 통제는 마치 최면처럼 작용하는데 여성 약함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남성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놀라운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온전한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온전한 영혼과의 만남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이토, 용막, 그의 황금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선물. 자이토. 이것은 아마도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단순한 성숙함을 넘어 진정한 지혜와 관대함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악덕을 숨기는 평범한 그림자뿐만 아니라 황금 그림자라는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황금 그림자는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 재능, 최고의 자질,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믿기를 두려워하는 숨겨진 잠재력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될 수 있었던 영웅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두려움, 불안,
부모의 어린 시절 비판 등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그의 겉모습, 즉 성공적이고 강하며 자신감 있는 페르소나나 아니면 평범한 그림자인 약점과 결점을 봅니다. 오직 특별한 시각을 가진 여성만이 그의 황금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면적 행동은 여성이 남자에게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자신보다도 더 강하게 그 가능성을 믿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혹은 어머니처럼 지나치게 감싸주는 것도 아닙니다. 넌 할 수 있어, 자기야. 아첨은 거짓이고 감싸주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이 능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자신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털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건 너무 위험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이거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내 전략적인 사고방식이랑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디테일을 보는 능력이 여기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나는 봐.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질을 강조하며 그것을 그의 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평소의 자신이 아닌 숨겨진 영웅적 잠재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왕관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왕관을 만들 재료가 항상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최면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말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위대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녀의 믿음은 그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녀는 그를 어떤 목표로 밀어붙이거나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믿어주고 이 믿음이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힘을 줍니다. 뉴문 아니말은 가장 높은 형태에서 남자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자아로 이끄는 안내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황금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여자는 바로 그에게 그런 존재, 그의 베아트리체, 그의 뮤즈가 됩니다. 그녀는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여자가 곁에 있으면 남자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에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냅니다. 그는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를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자신이 됩니다. 이 유대는 절대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그는 다른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빛을 본 그 여자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저자가 되고 이것이 가능한 가장 깊은 최면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행동은 어떤 요령이나 유혹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기 완성으로 가는 길의 단계들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 가치를 찾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곁에 머무는 예술은 자립심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그녀 자신의 힘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내면의 점화를 지키는 능력은 자기 존중에서 생겨납니다. 몸의 자유로운 기쁨은 깊은 자기 수용에서 흘러나옵니다. 차분하게 힘을 다루는 것은 내면의 균형에서 오며 그의 황금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선물은 진정한 관대함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 각각의 행동은 자신의 그림자, 아니무스, 그리고 자신을 의식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체가 되고 근원이 되며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나무처럼
그녀는 먼저 자기 인식의 토양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내면에 지지라는 튼튼한 줄기를 키우며 그 후에야 가지를 뻗어 세상과 소통합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 상태가 남성의 심리에 최면처럼 작용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영혼의 차원에서 온전함, 빛, 진정성에 끌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발산하는 여성은 그에게 단순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의 갈망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를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석이 되도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세요. 사랑을 쫓지 말고 사랑 그 자체가 되세요. 존중을 요구하지 말고 존엄함을 뿜어내세요. 관심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주목하게 만드세요. 이런 변화를 향한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내딛는 모든 걸음, 그리고 당신이 실천하기 시작하는 6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현실까지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성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기 시작하는지, 당신의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당신의 삶에서 떠나고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은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가장 큰 힘은 남성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지는 그런 여성이 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바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그 왕관을 당당하게 쓰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무의식적으로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